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200초 영어. 이번 시간은 독해, 즉 구조적 독해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의 구별입니다. 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독해편에서 소개하는 구조적 독해는 한마디로 복잡한 문장을 파악하는 독해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묶음의 파악이 존재합니다. 즉 복잡한 영어 문장을 독해함에 있어서 가장 학습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묶음을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묶음을 파악하는 능력은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묶음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장 내에서 동사인 것과 동사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의 구별. 앞선 영상에서 준동사는 문장 내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묶음을 만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묶음은 문장 내에서 큰 단어로 쓰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준동사에는 모두 아는 바와 같이 투부정사, ing, pp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의 구별은 결국 동사와 준동사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혹시 구별하는 것이 뭐가 어려울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와 준동사를 구별하는 능력이 뭐가 중요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를 구별하는 능력은 영문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동사라면 문장 내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준동사라면 문장 내의 큰 단어인 묶음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1. 반드시 동사인 것. 다음 화면에 정리한 6가지 형태를 문장에서 보게 되면 해석에 앞서, 즉 해석하기 전에 해석과 관계없이 문장 내에서 동사로 쓰이고 있다고 파악해야 합니다. 반드시 동사인 것은 1. 비동사 단독, 2. BING, 3. BPP, 4. have PP, had PP, 5.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 6.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 그것입니다.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비동사 단독. 화면의 문장처럼 문장 속에서 비동사가 단독으로 보이면 반드시 동사입니다. 단독이라는 의미는 함께 세트를 이루는 것이나 첨가된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am, are, is, was, were가 그것입니다. 나, 비동사 플러스 ing. 다음으로 진행형인 BING 형태도 영어에서 인정하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다, 비동사 플러스 PP. 화면의 문장처럼 수동태인 B 플러스 PP의 형태도 영어에서 인정하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라, have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 또한 완료형인 have PP와 had PP도 영어에서 인정하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형, 수동태, 완료 형태의 동사를 파악함에 있어서 부사가 중간에 위치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비동사와 해부동사 자체도 단독으로 동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부사가 위치한 경우 학습자들이 동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장 속에서 동사를 파악함에 있어서 비동사와 해부동사를 보면 성급하게 동사라고 파악하기 전에 부사 뒤에 ing나 pp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음 예문들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I have once met her before. Helicopters are often used as flying cranes. 마,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 조동사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ill, can, may, shall 등을 말합니다. 조동사란 말 그대로 뒤에 위치한 본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조동사는 회화에서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혼자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뒤에 본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부사가 위치하더라도 비동사와 해부동사의 경우처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즉, 조동사가 보이면 100% 뒤에 위치한 본동사와 세트를 이루어 그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우리는 3인칭 단수이면서 현재 시제일 경우 동사에 s를 붙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법 사항입니다. 따라서 화면의 문장에서처럼 동사에 s를 붙인 것이 보이면 무조건 동사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절대 동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동사가 아닌 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동사로 착각하기 쉬우나 동사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에 정리한 것처럼 투부정사와 ing는 문장에서 동사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ing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으나 그런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뒤에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투부정사와 ing는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중에서 과거분사인 pp가 왜 빠졌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사의 운용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미 제시했지만 준동사는 동사의 동사가 아니라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앞에서 제시한 6가지 반드시 동사인 것은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는 반면 동사가 아닌 투부정사와 ing는 묶음을 만들게 됩니다.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문장 내에서 동사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을 만듭니다. 먼저 to를 구별하는 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o는 투부정사를 만드는 to와 전치사 to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별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뒤에 무엇이 나오느냐로 판단합니다. 투부정사는 동사를 동사가 아니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동사 앞에 to를 붙인 것이므로 당연히 to 뒤에 동사가 위치하게 됩니다. 반면에 전치사 to는 뒤에 명사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문장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To learn English is not difficult. 이 문장에서 동사로 보이는 것은 learn과 is 두 개입니다.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는 반드시 하나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접속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동사가 아닙니다. 결국 to learn은 투부정사입니다. 이때 투부정사는 묶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동사는 비동사 단독의 경우로서 is not입니다. 이제 이것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to learn English는 묶음이고 묶음 앞에 명사가 없으므로 대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큰 단어인 묶음이 주어로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to learn English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to learn English를 A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A is not difficult가 됩니다. 이 문장은 A는 어렵지 않다라고 해석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결국 A 자리에 to learn English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만 파악된다면 To learn English is not difficult라는 문장은
조금 복잡하고 길어졌지만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나, ing. ing도 문장 내에서 동사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을 만듭니다. 문법적으로 그것을 동명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현재 분사라고 부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정리한 묶음 원리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묶음 앞에 명사가 있으면 수식의 역할을, 명사가 없다면 대입의 역할을 합니다. 대입의 역할을 할 경우에 동명사이고 수식의 역할을 할 경우는 현재 분사입니다. 대입의 역할을 할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ing well with other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job skills. 화면의 문장에서 working은 ing형으로서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입니다. 묶음을 만들게 됩니다. 동사는 중간에 있는 is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working well with others는 묶음이고 묶음 앞에 명사가 없으므로 대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큰 단어인 묶음이 주어로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orking은 동명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working well with others를 A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job skills가 됩니다. 이 문장은 A는 가장 중요한 직업 기술 중 하나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결국 working well with others가 A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만 파악된다면 문장은 좀 더 복잡해지고 길어졌지만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묶음을 만드는 ing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어 문장 속에서 반드시 동사인 것과 절대 동사가 아닌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사인 것은 동사로 쓰일 것이고 동사가 아닌 것은 큰 단어인 묶음을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동사인 것과 절대 동사가 아닌 것 중에서 비동사 ing와 ing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가 비슷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BING는 동사이고 ING는 동사가 아닌 준동사입니다. 그리고 ING는 큰 단어인 묶음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정도만 강조하고 넘어가도 되겠으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습자들이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문장이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He swimming in the river.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하는데 swimming은 적절한 동사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반드시 동사인 6가지 중에 속하지 않는 형태인 것입니다. 스위밍을 is swimming 정도로 바꾸어주면 옳은 문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BING는 동사이지만 ING는 동사가 아닙니다. 3.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할 것. 이제 이 영상의 주제인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의 구별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가장 구별하는 것이 힘듭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절대 동사가 아닌 것을 읽으면서 PP, 즉 과거분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PP도 투부정사나 ing와 마찬가지로 동사에 동사가 아니라는 표시를 한 준동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PP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사인 것과 동사가 아닌 것을 구분하면서 우리는 해석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형태에만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PP의 경우는 무조건 모양만 보고서는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동사 write, 동사 변화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1번 write와 2번 wrote는 동사이고 3번 written은 과거분사 형태로서 동사가 아닙니다. 즉
묶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동사의 변화에는 write와 같은 불규칙 변화보다는 화면의 produced와 같은 규칙 변화가 더욱 많습니다. 규칙 변화의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2번 과거형과 3번 완료형이 같아서 문장 내에서 모양만 보고서는 동사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묶음을 만드는 PP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문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mount of rice produced in 1990 matched the production in 1985. 화면의 문장에서 produced와 matched 모두 규칙 변화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형태만 봐서는 어느 것이 동사인지 또는 어느 것이 묶음을 만드는 PP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따로 동사가 있으면 PP, 따로 동사가 없으면 동사. 먼저 동사와 PP를 구별하는 이 기준은 100%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형태상으로 구별이 안 되는 PP형이 있을 경우 그 외에 별도 동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반드시 동사인 것 중에 하나가 보인다면 그것이 동사이고 당연히 동사는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PP로 쓰인 것입니다. 반대로 따로 동사가 없다면 동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1번 문장에서 depended는 형태상으로 PP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규칙 변화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형태만 보고서 무조건 PP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depended 외에는 따로 동사가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depended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워라는 비동사가 보입니다. 비동사 단독은 반드시 동사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achieved는 동사가 아닌 PP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는 하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 2. 뒤에 명사가 있으면 동사, 뒤에 명사가 없으면 PP. 예문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이 문장에서 discovered는 뒤에 America라는 명사가 있으므로 동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사는 목적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명사의 유무란 목적어의 유무를 말합니다. 만약 PP라면 일반적으로 뒤에 명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분사 PP는 수동태로서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법 2는 방법 1과는 달리 예외가 존재합니다. 즉, PP 뒤에 명사가 위치하지만 동사가 아닌 경우가 존재하고 반대로 뒤에 명사가 없지만 PP가 아닌 동사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수동태 편을 참조하시거나 또는 다음에 제공될 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태에 대해서는 아래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200초 영어 독해편 4번째 시간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의 구별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o rain, no flower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